한 조각 케이크 레슨. 자, 이번 시간은 제2장 구조물에 대해서 합니다. 2-1 건축 구조와 그의 표시 2장에 대해서 하는데요. 2장은 구조물. 구조물이라면 건축물이 되겠죠. 건축물. 우리 건축 구조에서 배우는 건축 구조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점인 건축 구조와 그의 표시입니다. 자, 여기서 지점과 절점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점, 1번 지점부터 볼까요? 지점 는 SUBP or sport thing 지점에 대해서 합니다. 지점, 서포트, 지지단, 한글로 지지단이라고 부릅니다. 지지단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에서 말하는 지지단. 첫 번째, 이동단. 영어로 ROLLER. 롤러. 두 번째, 회전단. 힌지. 세 번째, 고정단입니다. 픽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동단의 표시는 삼각형의 밑에 하부에 이게 롤러라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더 편하죠. 그래서 통상 이걸로 씁니다. 자, 회전단은 힌지 삼각형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이거는 내부 절점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많이 씁니다. 회전단. 고정단은 이게 뭐 땅으로 묻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방향은 이 방향을 쓸 경우도 있고 이 방향을 쓸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 그 지지단이 있는데요. 이 3가지 이동단, 회전단, 고정단을 각각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으로 표현합시다. 사람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뭐 배가 나왔다. 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디에 누워 있는지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땅에 누워 있겠죠. 그래서 땅인데 이 신발에다가 이렇게 롤러를 이렇게 채웠다고 봅시죠. 그러면 이 머리에도 이렇게 롤러를 이렇게 채웠다고 봅시다. 롤러 뭔지 알죠? 스케이트, 롤러. 뭐 롤러장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쓰고 있죠. 뭐 자전거도 될 수 있고 뭐 자동차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일종의 베어링 장치가 있어서 이 친구를 이렇게 밀면 한없이 밀려가겠죠. 이렇게 롤러 장치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동단이라고 합니다. 이동단. 그런데 이 이동단을 이 친구가 못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XY로. 이동단은 특징이 뭐냐면 XY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회전도 가능해요. 뱅글뱅글 이렇게 이 친구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어찌 됩니까? 위로 들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전이 가능하다. 이 친구가 사람일 경우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마음대로 이 친구가 회전이 가능하다. 여기서 마찬가지죠.
들어 올리면 회전이 가능하죠. 이게 바로 이동단의 특징입니다. XY 쪽으로도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 회전도 가능하다. 물론 이쪽도 회전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쪽에 이제 지지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땅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밑으로 회전할 수가 없고 위쪽으로 회전이 가능하죠. 이것이 바로 회전단의 개념입니다. 물론 땅으로 반력으로는 이렇게 회전이 안 되겠지만 이쪽 끄트머리 끝에서는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회전이 가능한 영역, 이것을 바로 롤러라 합니다. 회전이 가능하고 XY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한 이 영역을, 이 지지점을 우리가 이동단이라고 부르고요. 자, 회전단의 개념은 이 힌지죠, 힌지. 힌지는 여기서 이동을 못하게 구속해 버리는 겁니다. 이동 꽉 잡아 버리는 거죠. 대신에 회전은 가능하게끔 하는 어떠한 요소, 지지단, 요거를 회전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 롤러의 바퀴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못 움직이게 XY로 못 끌려다니게 하고 이쪽에 이 친구도 못 끌려다니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뭐 나무 베개로 이렇게 만들거나 꼼짝 못하게 XY로 꼼짝 못하게 걸리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힌지의 개념이죠. 이 힌지. 자, 고정단은 뭐냐? 고정단은 이 친구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XY로 회전도 못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동단에서는 움직이는 것과 회전이 가능했으면 회전단은 회전만 가능하고 XY로 움직이는 것을 막아주는 거고요. 고정단은 회전 자체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XY로 이동도 막고 그 다음에 회전도 막고, 그죠? 그게 고정단인데 이 친구로 고정단을 만들려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틀을 짜고 뭐 철근 배관을 했다 칩시다. 배관을 하고 콘크리트를 탓을 하면 꽉 잡아주겠죠. 이것을 우리가 픽스라고 부릅니다. 픽스. 자, 이거는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동단, 회전단, 고정단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공장에 대해서 한번 보죠. 공장이 산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산처럼 생긴 이유가 이렇게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잘 흘러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눈이 오더라도 잘 흘러내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이 물매라고 그러는데 이 물매가 낮을수록 폰딩 현상이 생길 수 있죠. 이게 만약 물매가 없이 이렇게 시공이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비가 오면 이렇게 처지겠죠. 물이 고여가지고 건물이 붕괴되는 사태가 일어나죠. 그래서 물매를 이렇게 줍니다. 자, 이래서 공장이 한 프레임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쪽만 자르는 겁니다. 여러 쪽이 다 똑같기 때문에. 자, 이 기둥을 저번 시간에 했죠. 이 기둥 한번 볼까요? 저번 시간인가? 여기 기둥이 있네요, 기둥. 네, 이 기둥. 자, 보세요. 이게 지지단인데, 이 지지단을 꽉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픽스고요. 이 지지단을 움직이게 못하면 힌지고요. 이 지지단을 움직이게 하면 뭡니까? 롤러죠. 그래서 공장에 이런 움직이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배가 있다 칩시다. 배. 조선소. 배가 이렇게 돌았는데, 배는 물론 이 땅은 바다겠죠. 배가 돌았는데, 이 친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배를 접안하고, 그 다음에 이 조선소의 그 배 자체를 수리하기 위해서 건물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움직이려면 여기에 발통을 달면 발통. 그러니까 바퀴를 다는 거죠. 바퀴를 달아가지고 전원을 누르면 이 친구가 전체적으로 건물이 레일을 위로 옮겨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공장에 이런 크레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들어오면
배를 안쪽으로 깊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배를 먼저 대놓고 공장 뚜껑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자체가 뚜껑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해서 이 배를 수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물이 부산항에 조선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도에 거제에 굉장히 많죠. 대우중공업에 많죠. 예. 실제로 가보면 그런 것들이 이 공장 뚜껑이 아까 얘기했듯이 발통, 그러니까 바퀴를 달아가지고 왔다 갔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 배가 들어오죠. 물에 배가 들어오면 물이 여기 있네요. 배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배가 들어오면 이 공장 뚜껑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둥 하부의 서포트 지지단이 핀으로 되어 있으면 안 움직이죠. 이쪽으로 마찬가지로 이게 볼트로 박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롤러로 이렇게 두 개 다 되어 있으면 어찌 됩니까? 둘 다 움직이죠. 움직이고 이게 픽스로 되어 있으면 돌아가지도 않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돼요. 롤러, 힌지, 픽스. 근데 실무적으로는 3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3번. 왜 그러냐면 3번이 제일 튼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튼튼한 게 뭐게 힌지. 그 다음 튼튼한 게 롤러죠. 롤러의 문제가 뭐냐면 건물 자체가 막 움직여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그런 조선소 빼고는 건물이 움직이는 건물들이 잘 없습니다. 자, 그럼 이 힌지죠. 이 삼각형 하나는 힌지에 대해서 뭐 모양이 어찌 생겼는가 한번 보죠. 이 기둥은 주로 우리가 철골이니까 이 기둥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기둥이 올라간다고 이제 스케일대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기둥이 올라가겠죠. 자, 이 하부는 자, 이 힌지죠. 힌지라는 하부는 플레이트를 이렇게 대고 볼트를 이 안쪽에다 박아버립니다. 안쪽에다. 물론 요 밑에 베이스 플레이트 밑에는 안카 볼트를 이렇게 묶겠죠. 이렇게 문다 칩시다. 물론 이 부분은 콘크리트로 이렇게 채워지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상부가 힘을 주면 모멘트를 주거나 힘을 주면 이 부분이 까딱까딱거립니다. 단 1mm라도 까딱까딱거릴 가능성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힌지라고 합니다. 힌지. 대신에 옆으로 밀면 이 볼트 때문에 안 밀리죠. 네. 안 밀리니까 이것은 X 방향으로 안 밀리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롤러죠. 롤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특수한 장치를 합니다. 요 위에 거는 볼트를 안 쓰고요. 볼트를 안 쓰고 이 플레이트가 뭐 똑같다고 칩시다. 플레이트 밑에 이러한 판을 대고요. 여기에 축을 따라가지고 이 바퀴를 이렇게 만듭니다. 바퀴. 축을 이렇게 놓고 베어링을 두고 바퀴를 이렇게 하나 답니다. 실제 바퀴를 달아요. 바퀴를 달아서 이 바퀴는 이렇게 철도 바퀴 알죠? 철도 바퀴처럼 생겨가지고 이 밑에 레일을 이렇게 만듭니다. 철도 레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앙커를 치고 이렇게 되죠. 이거는 콘크리트입니다. 요 위에 철도같이 생긴 네일 바퀴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물론 여기 축은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되어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요 레일 위로. 이럴 경우에는 롤러입니다. 그래서 롤러를 디테일 그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XY 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면 건축에서는 이제 롤러를 이게 순수한 롤러인데요. 건축에서는 롤러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지금 힌지의 핀에 대한 이
볼트 구멍 있죠. 이 볼트 구멍이 원래 이렇게 해서 볼트가 뭐 고력 볼트 같은 경우 일반 볼트인데 1mm 유격을 두고 이렇게 체결하는데 볼트에 이 볼트 허리입니다. 볼트에 일부러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길게 뚫어 버립니다. 이 구멍을 이렇게 길게 뚫어 버리죠. 이렇게 길게 뚫으면 이쪽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왔다 갔다 하죠. 단 1mm라도 왔다 갔다 이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 실무적으로는 롤러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롤러 장치를 하는 방법이 순수한 롤러인데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볼트의 허리에 길게 플레이트를 찢어주는 거죠. 이게 슬로홀입니까? 네. 슬로트 홀이라죠. 슬로트 홀. 슬로트 홀 자체를 좀 길게 뚫어주는 겁니다. 철판에. 이럴 경우 힌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남았죠? 픽스. 픽스는 어떻게 할까요? 철골 구조물의 픽스. 자, 픽스는 이 철골 구조의 픽스는 이 베이스에 볼트를 바깥쪽으로 박아버리는 게 이제 픽스의 개념이에요. 베이스 플레이트 이렇게 되고요. 아까 H층강이 이렇게 내려오죠. 자, 한번 베이스가 있는데 H층강이 이렇게 베이스에 이렇게 꽂히죠. 대신에 이 베이스를 픽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 플레이트 조금 크게 만듭니다. 크게 만들고 볼트를 이 바깥쪽에다 박아버립니다. 아까 핀은 안쪽으로 박았죠. 근데 바깥쪽으로 박으면 어찌 됩니까? 볼트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볼트가 위에서 끄덕끄덕거릴 때 이렇게 XY로 움직일 때 H형광이 이렇게 생겼죠. 기둥이 지금 다 그리진 않았는데 이게 기둥이 쭉 올라가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이 친구가 안 끄덕거릴 겁니다. 조금이라도 안 끄덕거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픽스라 부르는데,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 볼트를 갖다 밖에 박든 안에 박든 완벽하게 박을 수는 없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끄덕거리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공장의 어떤 철골 구조물의 서포트 지지단은 힌지하고 픽스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느 중간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용어로 세미 리지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학문들이 볼트를 몇 개 박으면 픽스에 가깝고 볼트를 몇 개 박으면 핀에 가깝다, 이런 것들을 고정도라고 그럽니다. 단부 고정도를 연구하는 학문들이 세마이 리지드라고 하죠. 세마이 리지드. 자, 두 번째로 절점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절점은 패널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내부 접합, 그러니까 각 부재의 접합을 말하는 겁니다. 각 부재의 접합. 골조가 이렇게, 아까 앞에 거를 한번 참조해 봅시다.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 자, 공장이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자, 이 부분이 롤러냐, 이 부분이 힌지냐, 이렇게. 그 다음에 픽스냐. 대부분 다 그냥 힌지 많습니다. 이 롤러는 안 쓴다 그랬죠. 자, 땅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힌지 접합으로 두 개 다 됐다고 치죠. 그러면 이게 기둥일 거고 이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기둥을 가져와서 자, 다시 사진을 볼까요? 여기 보세요. 기둥을 가져와서 시공을 해놓고 이 하부에는 볼트로 쪼았겠죠. 쪼아놓고 철골공이 올라가서 이 볼을 이제 시공하고 있는 거죠. 이 보하고 기둥하고 연결하는 이 볼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의 개념인데요. 이 볼을 굉장히 강력하게 용접을 했으면 강접합입니다. 그래서 강절점이라 부르고요. 이 부분을 볼트로 외부 쪽에만 박았다, 이럴 때는 힌지, 핀이라 불러요. 활절이라 부르고요.
이 부분을 외부도 바로 볼트로 받고, 그 다음에 플랜지도 볼트로 바꿀 경우에도 이게 강절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일단 사진은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용접을 할 거냐, 볼트로 할 거냐? 볼트를 중간에 외부에도 하고, 플랜지에도 하고, 두 개 다 할 거냐?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사항이 바로 절점의 사항입니다. 절점이란 말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절점은 세 가지가 있네요. 1번, 2번, 3번. 여기도 절점이에요. 실제로는. 지지단에 대한 절점 4번, 5번. 아까 지지단은 아까 베이스 모양을 했죠. 베이스 모양을 그렸으니까 앞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베이스 모양. 이 베이스 모양이 이게 절점입니다. 자, 이 친구 입장에서는 기둥과 볼을 연결하는 절점이죠. 이 절점. 그 다음에 이 친구 1번이라 칩시다. 이 친구 2번 입장에서는 보와 볼을 연결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입장에서는 보와 기둥을 연결하는 절점이죠. 이러한 절점을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활절. 이거는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회전. 자, 회전하는 절점 해가지고 우리 팔꿈치로 보면 되겠네요. 팔꿈치.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팔의 팔꿈치 보세요. 그게 활절입니다. 활절. 이 사람으로 따지면 이 목의 활절이고, 이게 활절이고, 여러 가지 손마디가 있죠. 목, 다리. 이렇게 활절이 돼 움직이죠. 그래서 회전이 가능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현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 친구를 만약에 내가 활절로 하겠다 이러면 이 모양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모양을 만들죠. 요거는 만약에 나는 강하게 하겠다 이런 점을 이렇게 진하게 칩니다. 이 친구는 또 활절로 하겠다 이러면 활절로. 좀 뺐다가긴 한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면 옆으로 치면 붕괴되겠죠. 이렇게 시공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회전을 이렇게 하겠죠. 얘도 회전을 하면 붕괴되겠죠. 자, 그래서 활절은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절점에 활절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피인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강절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절점. 이거는 리지드. 철골에서는 그냥 용접을 하는 경우가 강절이에요. 강절점. 그럼 철골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활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되죠. 이 기둥하고 볼을 연결하는데 이 기둥을 한번 가져옵시다.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기둥을 다 세웠어요. 아까 그 사람이 이건 이렇게 자르고요. 여기까지 기둥을 가져왔습니다. 이 기둥은 뭐요? 이 친구가 기둥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철골공이 이 볼을 접합을 하는데 이 친구가 옆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접합을 하는데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이렇게 볼트로 이렇게 접합합니다. 볼트, 순수한 핀은 볼트 하나만 더 가야 됩니다. 자, 볼트 하나를 딱 박았을 때 이게 뱅글뱅글 돌죠. 이럴 때 핀입니다. 핀.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볼트가 여러 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외부 쪽에 이거는 외부라 그러죠. 저 위에 요거를 갖다 플랜지. 자, H형광이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친구를 이 친구 옆으로 이렇게 쭉 가죠. 이거는 저 현대제철에서 이렇게 주물로 뽑아내죠. 이 부분 이거를 갖다가 복부에다 해가지고 외부라 부르고요. 이 부분 상부 철판을 플랜지라 부르고요. 이 부분 플랜지하고 외부를 만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필렛이라 불러요. 자,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더, 활절은 기둥과 볼을 연결하는데 외부 쪽에만, 이 외부 쪽에 복부에만 볼트를 시공한 경우, 이러한 경우를 핀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 네. 자, 나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하기 싫다, 이 부분은 핀절을 안 하고 강절로 하고 싶다, 용접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꽉 연결하고 싶다, 이럴 경우, 자, 요 위에서 바로 설명해도 되고요. 다시 한번 더, 여기도 한번 그림을 한번 더 그려볼게요. 자, 기둥이 있는데 이 부분에 아까 H천강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뭐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전부 다 여기도 용접하고 여기도 용접합니다. 용접 기호는 화살표를 하고 현장에서 용접한 깃발을 날리고 이 부분을 다 해라, 동그라미. 이 부분에 사이즈, 랭스, 피치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사이즈, 랭스, 피치. 이 부분의 용접 사이즈가 얼마고 용접 길이는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 다 해라는 뜻입니다. 피치는 간격을 두는데 랭스 피치는 잘 쓰지 않고 사이즈만 이렇게 적고, 모살은 K형 용접을 해라. 뭐 이런 용접을 할 경우에 강접입니다. 또한 이 강접의 개념은, 현장에서 용접하려면 굉장히 철골공이 위에서 용접자 봅시다. 이 철골공이 위에서 용접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 볼트를 가져왔을 때 이 기둥을 하나 세웠다고 칩시다. 기둥을 보가 실제로는 요만큼을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요까지가 기둥을 다 만들어 오죠. 이렇게 여기는 스티프너로 부르는데요. 만들어 오고, 보는 현장에서 아까 철골공 이렇게 지게차로 이렇게 집 크레인으로 가져오면 이걸 맞춥니다. 물론 이 보죠. 기둥이고, 이 보는 구멍이 다 뚫려가 와요. 물론 기둥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옵니다. 여기도 플랜지에도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철골공, 이 철골공이 요 위에 앉아 있죠. 요 위에 앉아 있죠. 다리를 딱 걸터가 앉아 있죠. 이 친구가 철판을 들고 여기 볼트를 가조립을 합니다. 이렇게 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도 이렇게 볼트를 가조립하고 공구로 다 쪼아버립니다. 그래서 플랜지, 이게 플랜지죠. 플랜지에도 볼트하고 외부에도 볼팅이라고 하죠. 볼팅을 해버리면 하부 플랜지도 볼팅을 하죠. 이렇게 해버렸을 경우에 우리가 강접합이라고 합니다. 강접합은 리지드 조인트. 그래서 절점은, 내부 절점은 부재 내부, 이 부재 내부고요. 이 기초와 접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서포터라 부르고요. 이 부분을 절점이라 부릅니다. 절점. 요 위에서부터 바로 절점. 기둥과 볼을 연결하는 절점, 보와 볼을 연결하는 절점, 보와 기둥을 연결하는 절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구조물의 지점과 절점 표기법까지 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